네, 안녕하세요. 오늘 디지털 서비스 수출 성공 사례 웹비나에서 AI 시대의 디지털 마케팅 전략이라는 내용으로 발표하게 된 게임베리 이명철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가 해외 시장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간단히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게임베리는 2011년에 설립돼서 한국, 미국, 일본, 동남아 지역에서 광고 솔루션들을 제공해온 에드테크 회사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여러 시장과 산업들에서 쌓아온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커머스나 게임과 같은 신사업들까지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창업 초기부터 해외 시장을 주 타겟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는 해외 모바일 매체들을 발굴하고 트래픽을 바잉하는 미디어 바잉 비즈니스를 주로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 했었고, 이후에는 전 세계 광고 매체들의 상세한 그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기존에는 광고주들에게 좀 진입 장벽이 높았던 해외 매체들에 대한 상세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서 광고 매체 검색 엔진을 개발을 하고 이제 서비스를 하다가 2017년부터 애드 네트워크를 비롯해서 뭐 애드 익스체인지, 애드 오티마이저 같은 다양한 애드테크 솔루션들을 출시해서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애드 네트워크를 처음 출시할 때부터 저희는 해외 시장부터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플랫폼에 확보된 매체들의 90% 이상이 해외 매체들이었고, 저희가 광고 매체 검색 엔진을 통해서 과거 확보해온 해외 매체 DB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해외 진출이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간단히 저희 프로덕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먼저 저희 애드 네트워크 정글엑스는 성과형 방식으로 트래픽을 제공하는 광고 플랫폼입니다. 단순히 노출이나 클릭당 과금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액션당 과금을 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저희가 보낸 트래픽을 통해서 광고주의 제품의 구매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만 뭐 과금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과를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해외 시장에서 이 광고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좋은 성과를 냈었고, 또 이런 점을 잘 활용해서 공격적인 성과 보장 방식의 세일즈 전략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성과가 좋았던 이유는 간단히 얘기해서 좋은 양질의 매체를 잘 확보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했기 때문인데, 양질의 매체를 확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수년간 저희가 광고 매체 검색 엔진을 운영하면서 전 세계 매체 데이터를 쌓아왔기 때문에 그 차별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운영상에서는 다른 곳들과 차별화됐었던 부분이 저희만의 자체 자동화 알고리즘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과를 보장하는 모델로 트래픽을 판매하는 애드 네트워크들이 별로 없었고, 구매나 ROI 같은 난이도가 높은 지표를 개런티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었기 때문에 저희의 이런 전략이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공격적인 성과 보장이 가능했던 이유가 XAI라고 불리는 저희만의 최적화 솔루션이 있었기 때문인데, 최근에는 그래도 비슷한 시도를 하는 애드 네트워크들이 꽤 있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광고를 운영하는 방식이 자동화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서 이제 대부분 여러 매체들로부터 들어온 트래픽의 데이터를 하나하나 수동으로 보면서 예산을 줄일지 늘릴지 사람이 의사결정하면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저희는 KPI를 기반으로 하는 알고리즘으로 성과를 모니터링을 하고 최적화 의사결정을 자동화시켰기 때문에 특정 지표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성과를 개런티하는 그런 전략으로 운영을 하는 게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다음이 레브리프트라는 애드 익스체인지 플랫폼인데, 애드테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광고를 거래하는 방식 또한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특정 매체의 특정 지면에 어떤 광고가 노출될지 이제 그거를 보는 유저랑 상관없이 확정된 상태로 광고가 노출이 됐었는데, 이제 RTB라고 하는 실시간 입찰 방식 기술이 도입되면서 이제는 유저들이 웹사이트나 앱에 들어와서 광고가 노출되는 지면에 도달을 했을 때 해당 유저의 프로파일을 애드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광고 구매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광고 구매자들은 이제 해당 유저 프로파일을 바탕으로 얼마의 광고 단가로 입찰을 할지 이제 서로 비딩을 해서 가장 높은 가격에 비딩을 하는 광고 구매자가 이제 선정이 되는,
또 이 모든 과정이 이제 유저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방식이 이제 좀 더 발전된 최근 형태의 에듀테크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에드 익스체인지 플랫폼을 준비해서 이제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작년부터 출시해서 운영해왔고, 이미 이 플랫폼도 이제 익스체인지 플랫폼도 거의 수조 원대 거래 규모를 이루고 있는 플랫폼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좀 어떻게 이 시장을 진출을 할지 전략들을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제 모든 플랫폼이 성장을 하려면 이제 좋은 구매자와 좋은 판매자들이 많이 입점이 돼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좋은 구매자를 입점을 시키려면 좋은 판매자가 있어야 좋은 구매자가 입점을 하고, 또 좋은 판매자를 입점을 시키려면 좋은 구매자가 있어야 되는 이런 딜레마가 항상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택한 방식이 저희 자체의 매체를 개발하는 전략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의 매체를 개발을 하면 그 유니크한 트래픽을 구매하고자 하는 광고 구매자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그 좋은 광고 구매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좋은 광고 판매자들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자 이제 저희만의 매체를 개발하는 전략을 선택을 했고요. 이제 그런 전략으로 시작해서 이제 저희는 하이퍼 캐주얼이라는 장르의 게임을 처음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미랑 일본, 유럽, 동남아 지역을 타겟으로 해서 올해 16종의 게임을 출시를 했고, 현재는 하이퍼 캐주얼 이외에도 뭐 디펜스나 방치형 퍼즐 같은 장르까지 확장해서 게임을 계속 개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저희가 쌓아온 UA 데이터와 뭐 역량이 소비자 시장에서도 발휘될 수 있는 장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자체 브랜드들을 개발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존, 뭐 라쿠텐, 알리바바, 라자다 이런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들에서 저희가 그간 쌓아온 여러 데이터와 UA를 바탕으로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뷰티와 펫 분야에서 8종의 제품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AI 기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에듀테크 산업에서도 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나 준비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에듀테크 시장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메이저 플랫폼들이랑 그 외에 이제 저희 같은 에듀테크 회사들이 한 6대4 수준으로 분할하던 시장이었는데, AI 시대 이전 과거에도 계속 타겟팅의 중요성은 항상 높았었고, 타겟팅을 시도한다는 회사들도 많았는데, 사실 과거에는 광고 효율이 유저 단위의 오디언스 타겟팅보다는 사실 지면 단위의 절대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광고 효율이 타겟팅보다는 사실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서 더 크게 좌지우지되던 시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 플랫폼들과 에듀테크사들의 균형이 유지가 되어 왔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페이스북과 구글의 광고 효율이 더 높아서 광고주들이 이제 페이스북과 구글 트래픽을 많이 사게 되면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페이스북과 구글의 메이저 플랫폼들의 광고 단가가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어느 지점부터는 그 기타 다른 에듀테크사들의 광고 효율이 높아지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이게 계속 수요 공급에 따라서 밸런스가 유지가 되는 그런 이제 시장이었었는데, 사실 이 균형이 AI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에듀테크사들이 실제로 AI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실 메이저 플랫폼들과 비교했을 때 AI 기술력이나 뭐 데이터 면에서, 특히 데이터 면에서 좀 넘을 수 없는 그런 본질적인 경쟁력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메이저 플랫폼들은 이를테면 특히 구글 같은 경우는 뭐 안드로이드 OS 자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유저들의 상세 프로파일을 이미 보유하고 있고, AI 관점에서 데이터의 양과 뭐 질 측면에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광고 사업이 그런 대부분의 메이저 플랫폼들의 주 매출원이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플레이어가 있는 이런 복잡한 에듀테크 생태계 사슬에서
점점 그 범위를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이 메이저 플랫폼들이 직접 에드 네트워크, 뭐 에드 익스체인지, DSP, SSP 같은 대부분의 사업 영역을 커버를 하고 있고 점점 고도화되고 있어서 저희 같은 이제 단일 에드테크사 입장에서는 이 메이저 플랫폼들과 직접 경쟁 관계에 놓인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그간에 이렇게 유지되어 왔던 이런 생태계 뭐 밸런스가 깨지고 에듀테크 회사들은 좀 기존과 다른 영역과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몇몇 부분에서 기회가 보이고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캠페인 개설과 운영을 자동화하는 분야를 저희는 좀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AI가 도입되면서 생태계가 변화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고, 또 기존에는 광고주 타겟의 유형이 보통은 이제 기업들, 뭐 대기업이나 스타트업이나 이런 회사들이 보통 그 광고주의 비중이 있었는데, 이제 점점 이 비중 또한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업들이 아니라 이 SMB라고 불리는 온라인 상에서 이제 소상공인 셀러들의 비중이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사실 좀 변화가 맞물려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발달을 하면서 사실 더 이상 온라인에서 제품을 파는 셀러가 기업들만이 아니라 개인들의 비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맞물려서 이런 변화가 가속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 속에서 광고와 관련된 분명한 니즈도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일단은 뭐 개인 셀러들은 광고 집행 그 규모가 예산이 작기 때문에 이제 소액으로 광고를 집행하기 때문에 광고 대행사들에서는 사실 받아주지를 않고, 또 퍼포먼스 마케터, 뭐 마케터들을 또 인하우스로 채용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많고, 그렇다고 직접 이런 광고들을 운영하기에는 사실 난이도가 있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뭐 SMB 온라인 셀러들을 대상으로 구글, 뭐 페이스북, 인스타, 스냅챗 뭐 이런 여러 메이저 플랫폼에서 광고 캠페인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전반적인 마케팅 업무를 AI로 자동화해서 사스 형태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화된 광고 캠페인 운영 솔루션은 기존 마케팅 대행사나 마케터들이 해왔던 업무들을 사실상 대부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이밍 상으로도 지금 이 솔루션을 출시하기가 적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유는 과거에는 각각의 메이저 플랫폼들에 들어가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캠페인을 생성을 하고 관리를 했었어야 되고, 대부분 여러 복수의 채널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캠페인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는데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과 리소스가 투입이 됐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마케터나 대행사들이 할 일들이 많이 존재했었는데, 근데 이제는 메이저 플랫폼들의 머신러닝 기술과 최적화 솔루션이 굉장히 많이 고도화가 돼서 플랫폼 내에서 사실 사람이 할 일이 거의 점점 더 없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여전히 플랫폼 간의 밸런싱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예산을 각 플랫폼마다 재분배를 하는 이런 부분은 각자의 메이저 플랫폼들의 AI 기술이 아무리 발달이 되더라도 이해관계상 누군가 개입해서 이제 위에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역이야말로 AI가 오히려 더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저희는 이 플랫폼 간의 예산 밸런스를 관리하는 AI 솔루션을 사스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단순히 이런 밸런서로서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광고의 생성과 관리에도 AI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웹사이트나 앱 링크만으로 광고 템플릿이나 캠페인을 자동으로 제작을 해준다든지, 딥러닝이나 자연어 처리 기술을 사용해서 사람이 작성한 문장보다 더 성능이 뛰어난 광고 문구를 작성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또 고객 반응을 학습해서 타깃별로 각각 다른 내용으로 광고 문구가 바뀌는 일종의 그 다이나믹 애드
같은 것도 이제 AI를 통해서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크리에이티브 영역까지도 자동화를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상 온라인상에서 대행사나 마케터를 통해서 그간 진행되어 온 디지털 광고 운영을 AI로 자동화해서 해외 디지털 광고 시장을 공략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좀 받았는데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신 트렌드에 맞춰 신산업으로 피보팅 하실 때 게임비리만의 트렌드를 읽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예,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은 동시에 여러 신산업을 추진하기에 인력이나 자본 여력이 부족할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예, 대표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저희가 그간 사업을 해왔던 방식이 사실 뭐 매출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전략을 취하고 운영을 해왔었고, 그런 것들의 뭐 일환으로 예를 들면 광고 플랫폼을 개발을 할 때도 이제 그 근간이 되는 애드 서버 같은 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개발적인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개발이고, 이런 부분을 한국에서 인하우스로 개발팀을 세팅해서 개발을 하기보다는 이제 에드테크 기술이 발달된 뭐 동유럽이나 일부 국가 지역의 개발팀과 협업을 해서 뭐 화이트라벨 형태로 아웃소싱으로 그런 근간의 애드서빙 기술을 사오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차별화될 수 있는 영역, 뭐 예를 들면 뭐 최적화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광고를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만의 기술로 개발을 하는 식으로 해서 뭐 그런 개발 비용적인 부분을 최소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이익을 좀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자금들을 바탕으로 아무래도 조금 더 수월하게 새로운 사업들을 시도를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말에는 저희가 또 외부 자금 투자 유치를 받아서 이제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